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도 산골 깊숙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15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어릴 적 온갖 기구장의 짓을 다 하고 살았지만 부모님을 닮아 머리가 좋았고 성적이 좋아 운 좋게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다고 하니 온 동네는 잔치가 벌어졌고 저도 서울에 갈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좀 잘생긴 편이라 그 얼굴 하나 믿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는 여자가 없어서인지 아닌 핑계인 건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쑥맥이라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좋다고 나가면 이상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는 목소리와 우유부단한 제 성격이 걸림돌이 돼버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성격은 둘째치고 시골 촌티를 먼저 벗어버리자고 하길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련되고 멋있는 남자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여학생들이 전보다 더 많아졌는데 그 중에 김경이라는 여학생이 제 눈에는 제일 예뻤던 것 같았습니다. 경이는 늘 제가 가는 곳마다 오빠 하며 저를 잘 따랐고 그런 경이에게 저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이는 서울 아가씨치고는 굉장히 순수했고 그러면서도 예쁘고 세련된 미인이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경이의 당돌한 고백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고백 기다리다가 꼬부랑 할머니 다 되겠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솔직히 오빠 얼굴 보고 사귀는 거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내가 오빠 첫 여자친구라는 게 너무 기뻐. 날 너무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설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나랑 사귈래요? 그런 거침없는 경이 덕에 저는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툴지만 경이가 리드해 나가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덧 여자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경이는 가족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은 날 경이 집을 가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집들을 보니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 같았고 입구부터가 정말 일반 집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경이는 저하고 사귀면서 부잣집 딸이라는 내색은 단 한 번도 안 한 데다가 정말 검소한 여자여서 평범한 집의 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반전 매력의 경이에게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이 집은 딸만 셋인데 경이는 둘째라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경이 동생 성희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이쁘고 단아한 데다가 경이가 성격이 거침없다고 생각했는데 성희는 경이보다 더 내숭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빠 어서오세요. 와우, 둘째 언니가 홀딱 반했다길래 얼굴은 잘생겼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와, 이 정도로 잘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언니한테 듣기로는 시골에서 오셨다면서요? 저 시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방학 때 저 데리고 시골 가주시면 안 돼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밤에 엄청 별이 많던데 그거 꼭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같이 가줄 거죠?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내뱉는 말에 제 앞에서 무슨 랩 배틀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이도 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성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차피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게 되니 같이 가자고 말을 해주었고 성희는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달라며 어린애처럼 말을 했습니다. 성희에게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까지 찍어주며 약속을 했는데 경이 외에 다른 여자랑 손을 잡으니 왠지 모를 이상한 짜릿함을 느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끼부리고 애교 있으면서 저를 리드해줄 수 있는 여자에게 두근거림을 느낀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자들이 저에게 고백하거나 조용한 여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은 전혀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드디어 제 성향을 알게 되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살짝 지어졌는데 그 모습을 본 경이는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동생 성희가 지금 내 남자친구한테 끼부리는 거야?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너 저번에 미니 언니 남자친구한테도 이러더니 왜 이러실까? 응?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가족 간에 선 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너 곧 시험 있다며. 이렇게 끼부릴 시간에 가서 공부나 좀 하시지? 하며 성희에게 말하는데 경희의 그런 도발적인 모습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성희한테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면서 제 옆구리를 찔러대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린 경희 어머님은 딸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알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셨습니다. 40대 후반으로는 전혀 안 보이셔서 처음엔 제일 큰언니인 줄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경희 언니인 미니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말수가 적고 자매들에 비해 차분하면서 약간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경희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셨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늘 라면이나 식은 밥만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가볍게 소주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4명의 여자와 같이 있으니 왠지 이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경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니 왠지 이 집 사위가 이미 돼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집 여자들이 매우 시끄럽지. 큰애 빼고는 다 수다쟁이라서 아마 이 집을 나가게 되면 귀가 멍멍해질 거야. 근데 우리 사이들 사람은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겼네. 응? 우리 경희가 어디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모셔왔을까? 저번에 들어보니 혼자 자취한다고 하던데 서울 집값이 비싸서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 텐데 이참에 그냥 확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어차피 방도 몇 개 비어있고 저기 그 경희방 옆에 거기가 딱 좋은데 거기에 짐 풀고 같이 살자. 이 집에 남자가 없어서 우리끼리 있다 한들 다 여자들 뿐이니 무섭기도 하더라고. 어때? 내가 방세는 안 받을게. 대신 손빨래는 직접 하는 걸로. 오케이? 하시며 제 등을 은근슬쩍 만지시더라고요. 같은 여자지만 왜 이리 소름이 끼치던지. 솔직히 경희 어머니 말씀대로 서울의 집값은 비싸면서 작기도 하고 답답한 데다가 창문도 없는 그런 방이어서 내심 여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때 세 자매 모두 그냥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여기서 같이 살자고 재촉을 하며 빨리 먹고 가서 짐을 싸라고 하더군요. 제가 마치 이 집의 대리사회가 돼버린 기분이었고 경희 어머니는 필요한 것만 우선 가져오고 이불이나 다른 건 다 사줄 테니 웬만한 건 다 버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통큰 부자들은 스케일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얼떨결에 이사 약속을 잡게 되었고 다음날 저는 자취방에 있던 짐을 다 정리하고 경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희 집으로 가면서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을 돕던 가난한 소년이 지금은 서울에서 엄청난 미인 4명이 있는 부잣집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 찾아온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경희 집에서는 저를 위한 입주 파티를 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경희 어머니, 세 자매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을 마시며 입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술 먹어서 하는 빈말이 아니라 경희한테 들어보니 엄마 사랑이 대단하던데 요 근래 찾아뵙지 못했다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가 서울에서는 엄마 역할 해줄 테니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 나에게 기다려. 나도 듬직한 아들 한 명 생겼다 생각하고 잘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의 목소리와 저를 대하는 행동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많이 의지할 테니 긴장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마디의 경희 어머니는 소녀같이 까르르 웃으며 좋아하셨습니다. 세 자매 역시 모두 저를 오빠라고 불렀고 저는 이 집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래 있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제가 사랑하는 경희에게 더 집중을 했고 모두가 잠든 사이 경희와 저는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아름다운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조용히 하려고 하니 더 짜릿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이 집에 여자가 많아도 경희 너 하나만을 바라볼 거라고 수없이 약속을 하며 안아주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런 관계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경희는 저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양가 상견례를 하고 집은 이곳에서 그대로 살면서 임신한 경희도 봐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봐줄 테니 쭉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배가 나오기 전에 다음 달 정도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며 성희와 미니에게도 둘째가 임신했으니 결혼 준비를 서두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이야기와 임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성희는 표정이 안 좋아졌고 경희 어머니 말씀이 다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몇 분 뒤 밖에 나와 맥주 한잔하자며 성희에게 문자가 왔고 저는 성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을 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 언니 남자친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돼 하고 생각했는데 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더라고. 그렇게 꾹 참고 언젠가 둘이 헤어지면 오빠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고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게 뭐야? 임신해. 결혼까지? 내가 이거 안 마시면 오늘 못 버틸 것 같아. 에잇. 아우 좋다. 원래 술이 약했던 성희는 저에게 기댄 채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언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희에게 언니는 이미 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하니 성희는 아이를 가졌든 안 가졌든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빠를 내 남자로 만드는 거에 관심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저에게 스킨십도 은근슬쩍하고 애교를 피우긴 했어도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성희는 저의 품에 갑자기 안기더니 귀엽고 절 자기 남자로 만들 거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면 알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안기며 사랑 고백을 한 이 사랑스러운 여자를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안아버렸고 그날 저는 처제가 될 성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희와 다르게 성희는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저도 모르게 저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지켜야 할 선을 정말 제가 자제를 했어야 했는데 임신한 경희를 놔두고 처제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 무너져버리고 큰 사고를 쳐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성희는 계속 제 품에 안겨 이제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머릿속으로는 답이 안 나왔고 제가 원래 중심을 잘 잡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골치가 아프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를 많이 해볼걸. 괜히 한 명만 사귀어서 답도 안 나오는 이 상황까지 만든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제 성격이 한몫한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성희에게 이거 경희랑 다른 가족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주면 안 될까?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왜 이걸 비밀로 해야 돼? 어차피 다 밝혀질 거 굳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나? 나 못 지켜. 나도 모르게 말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라고. 그럴 배짱도 없으면서 지금 나랑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 하더라고요. 저는 참 난감했고 곧 큰 문제가 벌어질 거라는 생각에 불길함이 몰려왔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세 여자는 모두가 잠이 들지 않고 성희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경희 어머니는 두 사람 지금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온 거지? 하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성희는
오빠하고 언니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언니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줘야 둘이 싸우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어 조언도 할 겸 술 한잔 했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말이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성희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경희 몰래 우리들은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성희를 밀어내지 못하는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자에 대해 눈을 늦게 뜨기 시작해서 이제서야 여자에게 푹 빠져버리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성희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경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이 여자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경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희는 결혼식 날에도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었으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투덜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 참나 결혼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결혼을 하네? 두고 봐! 이 결혼 후회하게 해줄게. 하고 협박을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경희한테 가서도 이게 뭐야? 비싼 신부 화장했는데 어디서 술집 여자처럼 이렇게 안 이쁘게 해줬대? 여기 비싸지 않아? 언니 모아둔 돈 별로 없어서 메이크업은 싼 걸로 한 거야? 하나뿐인 결혼식 어쩌면 좋아. 두 번째 결혼할 때는 돈 좀 주더라도 이쁜 메이크업으로 해. 알았지?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경희는 성희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쁜 날이니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태교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경희 옆에 있으면서 뒤에서는 몰래 성희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렇게 몰래 만난 지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성희는 저에게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임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어요. 경희도 임신한 상태인데 거기에 성희까지 임신했다고 하면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졸여서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성희에게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받으니 임신했다며 너무나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뱃속에 내 아이를 임신한 경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막혀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처제를 임신시켜버렸으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거죠.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성희를 만나자마자 아이를 지으라고 했더니 성희는 저에게 이런 미친놈이 어딨냐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귀한 생명이니 잘 낳아서 꼭 키울 거라고 말을 하였고 너 같은 놈은 내 아이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놈이라며 그거 할 때는 좋다고 하더니 아이를 지으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경희는 출산 일주일 정도가 남았고 성희는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복대를 하고 가족들 눈을 피해 다녔지만 가족들은 성희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살쪄 보인 데다가 자꾸 피하는 게 이상하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뜨끔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성희가 제 아이를 임신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장모님의 눈은 역시 새 아이의 엄마답게 예리했고 장모님은 성희를 부르더니 성희야, 너 임신했어? 임신했지. 아이 아빠는 어떤 놈이길래 애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인사 한번 안 온다니? 응? 당장 전화해. 그래서 화 안 내고 다 용서할 테니 결혼 언제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랑 상의 좀 하자고 말해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때 애 아빠는 말이야 사실 형부 저놈이야 하며 성희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가리키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성희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왔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희를 비롯해서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가 경악하고 또 경악하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경희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충격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장모님과 경희가 깨어나자마자 저는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장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놈을 데려다가
방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아들보다 더 잘해줬더니 천하의 바람둥이고 나쁜 놈이었다고 하시며 이 세상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처제를 건드려 임신시켰냐며 제 뺨을 때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전부 저에게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형은 부엌으로 와서 냄비를 가져와 저를 때리는데 죽을 죄를 지어서인지 수백 대를 맞은 것 같은데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밀을 들키고 얻어맞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얻어맞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거실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으니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렇게 119를 불러 응급차에 실려가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했더니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고 완전히 부잣집에서 쫓겨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만 것이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처제와 같이 그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임신까지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버림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희가 출산을 잘했는지 몸은 괜찮은지 걱정되어 전화를 해봤지만 화가 단단히 난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칠 뒤에는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 후 성희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한 걸음에 성희에게 달려가니 전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희는 1년 전에 제 아이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랑 언니들은 오빠를 절대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수천 번을 잔소리 듣고 또 들었는데 이상하게 오빠가 미우면서도 오빠 없는 3년은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 아이 낳을 때도 오빠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며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신 덕에 어느덧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희와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희가 사놓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며 현재 저와 성희 그리고 제 아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용서해줄 그날을 기다리며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 가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